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식을 말하다, 이름하여 멀티 이평선 매매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HMA 또는 HULL이라는 이평선을 그물망 차트를 이렇게 그물망 차트를 형성하는 응용 수식을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HME 이평선은 일반적인 단순 지수 가중이라는 일반적인 이평선보다 빨리 돌아 나오고 유연성 있게 돌아 나온다. 또한 가중이라는 거래량을 포함한 이평선이기 때문에 이평선이 상승하면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되고 이평선이 하락을 하면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물망 차트, 촘촘한 그물망 차트 형성을 해서 우리가 수렴과 확산 강도와 그 다음 지지와 저항,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서로 그물망이 엇갈렸다가 풀어지면서 바로 이렇게 확산을 할 때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본다고 했죠. 그리고 이 이평 간의 배열, 그 다음에 우리가 고점 매도를 할 때는 이평 간의 엉킴, 여기서 이제 고점 매도를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물망 차트로 해서 이 촘촘한 이평선 그물망 차트 형성은 바로 어떤 수렴과 확산, 그리고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HMA로만 구성된 그물망 차트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이 또한 뭔가 좀 복잡성이 있고 좀 심플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HMA 이평선을 이 특성을 좀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이평선, 멀티 이평선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리 만들어 봤는데요. 5가지의 지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HMA의 이평선의 특성을 살리고, 그 다음에, 추세와 방향성을 쉽게 볼 수 있는 TSF 지표를 추가를 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평 매매의 끝판왕, 지수이평, 대마이평, 테마이평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평선의 추세, 그 다음에 수렴과 확산,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 이 모든 것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멀티 이평선 지표를 오늘 좀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원리를 먼저 설명드리면, 자, TSF와 HME 이평과 그다음에 지수 이평, 대마 이평, 테마 이평으로 총 5가지의 지표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멀티 지표입니다. 그러면 대마 이평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번 만들어 봤고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원리를. 자, 대마 이평은 지수 이평을 한 번 더 지수 이평화 시킨 게 바로 대마 이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마 이평 같은 경우는 더블 EMA의 줄임말, 그래서 대마. 그러면 테마 같은 경우는 트리플 EMA입니다. 트리플 EMA는 지수 이평화를 더블 이평화해서 한 번 더 이평화 시킨 겁니다. 더블 이평화해서 한 번 더 이평화 시킨 게 바로 테마입니다. 그래서 트리플 EMA 또는 테마라고 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에서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보는 게 5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이제 배열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배열 관계 5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축소화시키는 거죠. 축소화시키는 함축시켜서 지수 2평 20, 대마 2평 20, 테마 2평 20을 하면 단기, 중기, 장기의 패턴을 우리가 함축적으로 우리가 이평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EMA, 트리플 EMA,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지수 이평. 여기에 일반적인 이평선보다 유연성 있게 빠르게 돌아 나오기 때문에 추세를 명확한 방향성과 추세를 보는 HMA를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추세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 바로 TSF 지표를 포함하는 멀티 차트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리를 좀 설명드렸고, 자 보시면 모든 이평선 간의 수렴과 확산일 때가 완벽한 매수 타이밍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보는 게 딱 봐도 그렇죠. 자, 해마, 대마, 그 다음에 지수, HMA 빠르게 돌아 나오죠. 지수보다도 빠르게 돌아 나오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HMA가 빠르게 돌아 나오고 TSF도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갈 때 완벽한 배열을 만들어 놨죠. TSF, HMA, 지수, 대마, 테마라는 배열에서 주가의 시세가 나온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완벽한 배열을 나왔을 때. 네, 이평 매매에서 추세를 볼 때 이렇게 보면 좋겠죠. TSF, HMA, 지수, 대마, 테마로 구성된 이 부분. 단기 트레이딩 할 때 이런 이제 추세로 우리가 이제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추세를 볼 수가 있죠. 배열과 TSF, HMA, 지수, 대마, 테마 완벽한 배열을 갖추고 추세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부분이죠. 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세방전지를 보겠습니다. 세방전지를 보면 자, 이렇단 얘기죠. TSF, HMA, 지수, 대마, 테마. 여기서 타점이 나왔죠. 자, 여기도 단기 타점이 나왔죠. TSF, HMA, 대마, 테마가 나왔을 때 여기가 단기 타점이 되는 거죠. 자, 배열이 완전히 깨지는 여기 데드클로스보다도 이런 건 눌림이 또 나오는 거죠. 대마의 눌림을 받은 거. 이평선을 이제 주로 이평선 매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요 패턴이 상당히 눈에 띌 겁니다. 상당히 눈에 띄고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 상한가를 나왔을 때 보면 여기서 완전히 완벽하게 돌아 나오는 패턴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나올 때 캔들이 열리면서 자, 이런 패턴이면 매수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좀 전에 이걸 보면 또 TSF, HMA, 대마, 테마 자, 구성된 이 부분, 이 배열에서 매매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 구성도 그렇죠. 여기서 매매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단기 트레이딩일 때 매매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배열로 갔을 때 우리가 보통 단타나 트레이딩이나 할 때 어떤 매수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죠. 아니면 스윙을 할 때, 단기 스윙할 때도 보면 어느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의 이 배열, 그 다음에 이 추세를 보면 우리가 눌림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 좋겠구나 하는 것을 판단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고점에서 다시 큰 조정이 나올 때도 보면 배열이 크게 뒤바뀌지 않으면서 이런 중기 이평, 중기 이평에 눌림을 받고 다시 재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평선은 지지와 저항, 수렴과 확산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해를 하고 우리가 쉽게 어떤 추세와 그리고 패턴의 정의,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 수렴과 확산은 이 이평선의 방향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배열에 따라서 쉽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종목도 보면 이런 패턴에서 완벽하게 배열을 배열이 정리가 되면서 상승, 눌림, 상승, 눌림하는 추세가 바로바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TSF 같은 경우는 TSF 선에 주가를 올리면서 올라가다 TSF에 닿이고, TSF에 닿을 때 우리가 맥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수의 맥점은 TSF에 닿이고, 눌림 나오고 TSF에 닿이고, 네, 이럴 때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HMA라는 이평선도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TSF의 지표도 한번 만들어 봤었고요. 또 지수 이평, 테마도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 하나의 묶음으로 그냥 묶어주면 되겠죠. 자, 수식 관리자 들어가겠습니다. 수식 관리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술식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하죠. 자, 이 지표 이름을 멀티 이평선 매매 지표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식 1번 TSF 먼저 지표를 먼저 설정하겠습니다. TSF 20입니다. 수식 이름 TSF 20면 TSF 종가 20입니다. 수식 1번 끝났습니다. 수식 2번 지수 이평하겠습니다. 지수 20. 자, 그러면 지수 이평 정의는 EAVG 종가 20. 자, 지수 이평 정의 끝났습니다. 자, 대마 이평 정의하겠습니다. 대마 20. 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대마 DEMA 종가 20 됐습니다. 수식 4번 테마죠. 테마 TEMA 20 그대로 TEMA 종가 20 됐죠? 자, 그 다음 HMA 자, 우리는 이제 함수로 이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HMA 20 됐죠? 그러면 HMA 가로 열고 여기에 뭘 넣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기간을 넣는 거죠. 20 넣고
가중. 자, 이렇게만 정의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수식검 중. 이상이 없죠? 이상이 없으면 나에 설정하겠습니다. TSF, 밝은 초록색 7포인트. 지수이평 황금색 7포인트. 지수이평을 핑크색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마이평을 황금색으로 하겠습니다. 해마이평을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7포인트. 그 다음에 HMA를 파란색으로 할게요. 됐죠? 그 다음에 스케일, 가격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수식엔 이상이 없었죠? 작업 저장. 멀티 이평선 매매 지표라고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삭제. 사용자 지표. 가장 하단에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멀티 이평선을 이제 구성을 해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하나로 묶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평선 매매를 할 때, 요런 패턴들이 한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요런 패턴이 한눈에 보입니다. 먼저 HMA가 돌아 나오기 때문에, HMA가 돌아 나오죠. 그 때문에 요 배열이 딱 바뀌었을 때가 명확한 매수 타점이 나오는 것을 우리 한눈에 이제 볼 수가 있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물망 차트의 요 패턴 설정하기도 힘들고, 요게 이제 패턴 해석하기가 힘들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나는 복잡한 게 싫고, 좀 단순한 걸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멀티로 이제 구성을 해서 보시면 되겠죠. 한눈에 보이죠, 한눈에. 한눈에 보이면 여기서 매매 타점이 아니더라도 여기가 매매 타점이고, 여기가 매매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완전히 배열을 완전히 바꿔놓을 때 매매 타점으로 잡지 못했다고 하면 여기도 매매 타점이 되는 거고 여기도 매매 타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배열이 완전히 깨지지가 않았죠. 그러면 이게 눌림목이죠. 이게 눌림목이기 때문에 여기도 단기 트레이딩의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 시점에서 세방전지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고 눌릴 때마다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뭐 어떻게 뭐 특별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이 배열과 이 배열에서 수렴과 확산만 보면 된다는 거죠. 수렴만 확산만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누구나 그냥 볼 수 있는 패턴이죠. 배열 문제. 이 패턴이 명확하게 딱딱 나옵니다. HMA라든지. 그 다음에 대마와 테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일이라고 하더라도 이평화를 더블 이평화, 트리플 이평화를 했기 때문에 단기, 중기, 장기가 나올 수 있는 패턴이라는 거죠. 그러면 테마가 예를 들어서 HMA가 테마를 골든 클로스 할 때 이미 배열은 정배열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배열은 정배열로 간다. HMA가 테마를 골든 클로스 하면 장기 이평을 골든 클로스 하면서 자 이렇게 요런 패턴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눌림목이 나온 걸 보이시죠? 테마선에서 이 눌림목. 요런 부분은 이제 손절로 잡아야겠죠. 한미 반도체 볼게요.
한미반도체, 여기죠, 여기. 여기. 그러면 여기서 매매 타임 못 잡았다고 하면, 자, 요렇게 보이죠? 급등하죠? 이걸 매매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 매매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타이밍이 딱딱 나오죠. 여러분들이 조건 검색식이라는 게 있으면, 자, 이런 부분도, 자, 이렇게 크게 올렸을 때, 이평이 크게 돌아 나오면서, 멀티 이평들이 크게 돌아 나오면서 타점을 만들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매매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노로홀딩스 볼까요? 노로홀딩스. 자, 보세요. 여기죠. 여기 이제 보이시죠? 요 포인트가 보이시죠? 요 포인트. HMA가 테마를 장기 이평을 뚫어줄 때, HMA가 장기 이평을 뚫어줄 때, 테마를 뚫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눌림을 보세요. 이렇게 보면 테마가 깨졌을 때, 그렇죠? 매매 타이밍, 그 다음에 이 꺾였을 때 매도 타이밍, 데드가 났을 때 손절 타이밍. 자, 이미 여기서 결론 났죠? 여기서 결론이 난 거죠. 그렇죠? 이미 여기서 결론이 났다. 백산을 볼까요? 여기서 배열을 다 바꿔놨죠. 배열을 바꿔놨는. 자, 그러면 보조지표를 하나 이제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보조지표를 추가해서 이 이평 매매를 할 때, 좀 더 매매 타점을 잡아주는 보조지표 RSI를 한번 보세요. RSI. 자, RSI. RSI 이제 보조지표를 굉장히 많이 트레이더들이 이제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RSI가 60 이상으로 진입할 때 매매 타이밍이에요. 이 배열을 보면서 60 이상 돌파할 때. 자, 보세요. RSI가 60 이상을 돌파할 때 이 배열을 보고 매매 타점 잡는 겁니다. 60 이상 돌파할 때. 자, RSI가 60 이상 돌파할 때 보면 배열과 보이실 겁니다. 자, 요 배열과 RSI가 60 이상이죠. 그러면 그냥 매수하는 거예요. 자, 골든 클로스 RSI 60 이상이면 그냥 무조건 매매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배열을 바꿔놨고 RSI 60 이상 들어갔을 때 그냥 매매하는 겁니다. 보통 이 RSI에 이 과열지역으로 진입했을 때 매도라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평 매매를 할 때는 이 RSI를 이 과열지역에 들어갔다 해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매도는 바로 이평선에 닿으면서 과열을 이탈할 때 매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과열 진입할 때는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과열 진입할 때는 매도하는 게 아니고 이평선에 닿이고 과열 지역을 이탈할 때가 고점 매도예요. 아시겠죠? 오히려 매수 타이밍입니다. 매수 타이밍. 과열 지역으로 진입했을 때 매수 타이밍, 벗어났을 때 매도 타이밍이에요. 이게 고점 매도예요. 다시 진입하면 또 매수. 트레이딩 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평선의 확산,
그다음에 RSI 과열지역으로 진입할 때 이건 매수 타이밍이에요. 매수 타이밍. 매도가 아닙니다. 매수 타이밍이에요. 아시겠죠? 매수 타이밍이다. 매수 타이밍이에요. 단기 트레이딩에서 매수 타이밍. 이평선에 닿으면서 RSI가 이탈했을 때가 매도 타이밍이에요. 고점 매도와 접전 매수는 바로 트레이딩 할 때 이걸 보셔야 돼요. 이평선에 정배열로 올려놓고 이평선에 정배열을 올려놓고 RSI 60 이상이면 매매 타이밍이라는 얘기입니다. RSI 60 이상이면 매매 타이밍이에요. 이평선에 올려놓고 RSI 60일 때, 60 이상일 때 매매 타이밍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RSI를 이탈하고 이평선에 닿으면 고점 매도예요. 아시겠죠? 이게 조급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유있게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종목도 이런 패턴을 다 그려줍니다. 어떠한 종목도 이런 패턴을 그려준다. 자, 보세요. 이평선에 올려놓고 배열해서 이평선에 올려놨죠? RSI 60 이상일 때 무조건 매수 타이밍이에요. 매수 타이밍. 과열로 진입했을 때 매도가 아니에요. 고점 매도는 어디다? RSI가 과열 지역을 이탈할 때, 이평선에 닿을 때가 바로 매도 타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단순화시켜서 이평선들을 단순화시켜서 멀티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평선 매매를 하시는 트레이더도 많습니다. 굉장히 이제 심플하면서도 그다음에 패턴만 좀 잘 분석할 줄 알면 이만큼 또 심플한 방법이 없어요. 굉장히 좀 심플하면서도 우리가 패턴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멀티 차트 이평선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설정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어, 이것도 좀 어렵다고 하면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개선된 보조지표들을 활용해서 좀 더 확실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그런 이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